자, 국어의 신파이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시즌 5 29주차 현대소설 6번, 10번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마무리 필살기는 1009 평가원 들어있고 오늘은 수능 D-40일 전이야. 하여간 종합반에서 이제 재수생들도 와서 문의하는 게 뭐냐면 모든 과목 선생님들마다 올해는 국어, 사탐, 국어, 과탐 이런 식으로 해서 A형이든 B형이든 9월보다는 어려워지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어려워질지는 몰라. 확 어려워진다면 A형도 B형보다 독서 비문학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태고. 자, 일단 29주차는 이제 국어의 신파이널하고 표지는 똑같습니다. 이 표지가 예쁘게 나와가지고 국어의 신파이널 교재 표지로 만들었고요. 이 페이지부터 보면 일단 이렇게 적습니다. 선상타는 제1의 예상 문제 중에 하나야. 그 나 작품을 보면 2014 AB에 적중한 작품이야. 원천성계 시조. 요거는 매년 29주차 여기서 요런 게 이제 매년 29주차 작년 거 재작년 거 다 그랬는데 적중을 했던 거고, 선상타는 올해도 제1의 예상 문제가 된다. 인수 B형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한 번 나왔는데 두 번째 나올 작품과 두 번 나왔는데 세 번째 나올 작품에 좀 치중해서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6번에서 10번은 인수 A라고 적습니다. 다음 11에서 14번과 그리고 15번은 독서 비문학으로 넣는데 A, B 공통. 플라톤 나오면 자연계 학생들은 괜히 좀 어렵다고 느껴서 여러분들도 지금 14번하고 15번 여기서 고통이 있었다. 자, 만복사적 보기 16번에서 20번은 인수 B형인데 18번이나 20번을 좀 틀린 학생들이 있다. 자, 그 다음 사실 이강백의 파수꾼이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올해 6월 평가원에 이강백 선생의 결혼이 나와가지고 일단 뭐 1년 계획표에 따라서 문제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21에서 23번은 21번, 23번 요게 좀 어려운데 요거는 사실 0809 평가원에서 나왔던 거를 넣습니다. 따로 또 파수꾼은 따로 모의고사에서 한번 또 다루게 될 겁니다. 필살집중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24, 26번은 일단 인수 A형 거야. 극문학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넣고 고득점 현재에서는 AB 공통작품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음 27에서 30번 요거 AB 공통인데 꼭 점검해야 할 문법을 넣어놨어요. 특히 그 30번 문제 같은 경우가 많이 틀리는데 요건 1506 B형 16번하고도 직결되고 A형 학생들도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그런 요소다. 자, 9페이지로 가서 1009 평가원이 있는데 2011학년도 9월 평가원이야. 2010년 9월에 봤던 평가원인데 94.1등급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1번, 12번 간단한 문법 문제가 있고 13번에 김소월의 길에다가 수능 완성 B형이라고 적습니다. 요거는 수능 완성 B형이라고 적어준다. 그래서 또 출제될 수 있는 작품 김소월이 또 나올 때가 됐어요. 자, 뒷장 넘겨서 16번이 어려웠고 18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18번 정답률이 47%. 가장 어려운 문제가 18번 별표 1이 된다. 18번 문제가. 수능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력이야, 사실은. 그래서 다른 거 배운 거 다 생각 안 나더라도 나중에 이제 풀다 보면 저절로 생각이 나니까 집중 또 집중해라인데 이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15쪽에 과학 제시문에 있어요. 그거 봐봐. 그 19번, 20번 제시문에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니까 중요한데 아인슈타인에게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별개의 물리량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함께 변하는 상대적인 양이다. 따라서 운동장을 질주하는 사람과 교실에서 가만히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시간이 그만큼 천천히 흐르는 시간지연이 생긴다. 쭉 밑줄 그어봐. 19번, 20번 제시문 15쪽이야. 15쪽 마지막 문장을 밑줄을 그어.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다른 건 다 망각하더라도 요거를 그 국어 시험지 받자마자 하트를 크게 그리고 사랑해요 국어 적고 필살 집중이 가장 중요한데, 자, 이렇게 필살 집중이 된 학생은 80분을
똑같잖아. 객관적인 시간이잖아. 시간은 객관적이지 않아 얘들아. 120분으로 확장해서 쓸 수 있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라고 이게. 시간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 예를 들어서 동동하고 농가원령가의 시간이 있어. 농가원령가는 올해 6월 A형에 4월령이 나왔다고. 자, 예를 들어서 11월 12일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 똑같은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객관적인 시간인 것처럼 보여. 그런데 11월 12일 날은 여러분들에게는 운명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자, 동동의 8월령에 보면 한가위잖아. 가장 좋은 날이지. 8월 15일이. 여기 보면은 님을 매셔냐곤 오늘날 가배셨다. 님과 함께 지내야만 한가위다운 한가위이다. 그러니까 님이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 이 좋은 날이라는 주관적으로 가장 불행한 날이 돼버린다고. 똑같은 추석날이 다 행복하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농가원령가는 농민 전체, 집단의 시간이야. 농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시간이고 이것은 객관적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문학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 동동이다. 요거는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시적 화자가 우월적 위치에서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작품이 농가원령가야. A형 4월령에 나온 작품이고 집단의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런데 동동은 똑같은 8월 15일이지만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돼버려. 주관적인 시간인 거지. 11월 12일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인데, 자, 초등학교, 중학생 동생이 있다고 해봐. 또는 고1 동생, 초중 동생에게는, 특히 그 중학교, 고등학교 동생에게는 하루 쉬는 날이야. 그런 의미밖에 없다고, 특별하게. 그러니까 시간은 다른 거지, 사람마다. 여기 N수생들은 시간이 얼마나 11월 12일 날이 가장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똑같지가 않은 거야. 심리적으로도. 속도가 빠른 학생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운동장을 질주하는 사람에게는 시간 팽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의 흐름. 요거는 이제 다른 시간 개념인데, 요거는 객관적이지만 명심해야 될 건 요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글이니까 집중력이 가장 중요해. 집중이 돼버리면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 80분의 시간을. 실제로 내가 학생들한테 시험지를 주고 시계를 싹 치운 다음에 80분이라고 생각될 때 제출하라. 근데 애들이 45문제까지 다 풀고 제출하는데 심리적인 시간을 적으시오 이러면 집중이 잘 된 애들은 120분 정도 썼다고 그래. 그리고 집중이 안 된 애들은 한 50분 뭐 이 정도만 썼다고 생각을 하고. 다 달라. 객관적이지 않아 시간이. 자, 그래서 써나 위에다가 15쪽 위에다가 필살 집중이 가장 중요한 거야 얘들아. 저 집중력이라면 수능장에서 시간 부족이 없어.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그 100점이 귀했잖아. B형 100점이 전국에 280명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4명을 만났어. 4명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시간이 안 부족했어요. 그 100점 받은 학생은. 그 어려운 시험인데도 한 5분 남고 이랬다고. 왜 안 부족할까 그 친구들한테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했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읽는 속도가 빠르고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80분 동안 집중력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거든. 가장 중요한 건 집중이야. 집중. 자, 그래서 그 19번 20번이 뭐 어려웠다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단락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 수능장에는 꼭 저 말을 기억해둬야 돼. 필살 집중 또 집중이야.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수능장에서 집중 못하면 말아먹게 되어 있어. 시험을. 안타깝지만. 그래서 집중이 안 될 때는 빨리 밖에 나가서 세수하고 와가지고 강은교회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처럼 깨어나야 돼. 죽은 나무 뿌리를 적셔서 소생하는 물로 가야 돼. 다음 김원전 자체도 중요하지만 22번 요것도 정답률이 뭐 47%밖에 안 되는, 이것도 첫 번째로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제 번호가 뒤에 있으니까 가장 어려운 두 번째 문제 정도 된다. 넘깁니다. 30번 문제가 한 10번째로 어려웠고요. 경제 그래프 잘 풀어야 돼. 다음 김원일의 잠시 눕는 풀 21쪽에 38번이 세 번째로 어려웠어요. 근데 요게 늘 나와. 요게
38번은 공간의 대비. 면회소와 신흥주택지대의 공간적 대립을 밑줄 그어. 얘들아 이 공간적 대립은 2014 AB 공통 40번 문제. 홍진의 무친분들이여 이내 생에 어떠합니까? 옛사람 풍류랄 미찰까 못 미찰까. 자 살림에 묻혀이셔 지락을 모를 것이냐 풍을 주인되었으라. 공간적 대립이 홍진, 미진, 속세, 사바세계 인간들이 사는 세상하고 내가 사는 풍월, 살림, 자연의 공간적 대립이 있어. 거기다가 밑줄 긋고 2014 AB 공통 40번에 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던 선택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 그 40, 42번 문제 별표처. 이 음악 문제가 나오면 악보는 얘들아 이걸로 계산하는 게 가장 빨라. 얘들아 요거 이렇게 도레미파솔 라시도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빨라. 42번 문제 별표 6이야. 65% 정답률이야. 40번도 65% 정답률이고, 다음 오른쪽에 공리주의 반공리주의 45번이 다섯 번째로 어려웠어요. 정답률은 61%. 넘깁니다. 48번은 흡착하고 탈착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요게 네 번째로 어려웠습니다. 정답률이 56%. 50번이 여섯 번째로 어려웠어. 정답률이 65%. 25쪽 가봐. 25쪽 이때 9월 평가원 94.1등급은 쉬웠던 거야.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너희들 30주차 받아보면 그건 90.1등급짜리야. 2011 수능. 진짜 어려웠던 수능이 있다고. 그래서 6월 9월보다 어렵게 출제돼가지고 확 뒤통수를 사정없이 날리는 그런 시험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대비를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자 25쪽은 정답률과 어려운 문제 그 다음 넘기세요. 27쪽부터 자세한 해설을 넣어놨는데 이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면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무료 강좌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 무료 강좌를 들어도 좋은데 잠깐 35쪽 가봐. 가장 어려운 다섯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했던 거 공부했던 거를 넣어놨어요. 유사 문제를 35쪽에 뭐 황조과 동동 그 다음 농가 원령가가 나오는데 그 밑에 8번 9번이라고 써진 문제가 18번하고 똑같은 문제야. 넘겨봐. 36쪽에 이신의의 단가 6장. 그 이용학의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이런 시가 올해 EBS에 있으면 이용학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용학 씨가 소품들만 있어요. 올해는 좋은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우니까 뭐 EBS 밖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 한 편은 꼭.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풀어주세요. 36페이지 별표를 쳐둔다. 다음 37쪽 박시전인데 B형한테는 이 박시전이 또 유력한 출제 가능한 문제야. 넘겨줍니다. 38쪽에 자 작년에 학생들 이렇게 숙향전도 공부하고 들어갔습니다. 숙향전은 여기 거는 0609 평가원인데 어쨌거나 숙향전이 2015 B형에 나왔습니다. 다음 심청전 39쪽에 심청전 공간의 대립을 또 넣어놨어. 별표 쳐나 올해 EBS에 있습니다. 심청전도. 그래서 뒤에 문제도 풀도록 합니다. 난소공도 별표 쳐나. 난소공 역시 올해 EBS에 있습니다. 다음 40, 41쪽 오답률 사유에 대해서 일치 불일치 문제로 넣어놨고 41쪽 뒤에는 공리주의. 자, 요게 사실은 평가원에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42쪽까지 풀어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야 이제 나는 1006 평가원을 가지고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다 이해했다. 43쪽 가겠습니다. 수능용어 어휘를 보자. A형한테 특히 중요한데 자 왼쪽에 통용, 통일성, 통찰을 한번 체크해봐.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보다. 퇴고 체크하고 저 밑에 퇴폐적, 투영. 자 정서의 투영. 문학에서 많이 나오죠. 오른쪽에 이제 트로이 목마 이런 것도 언어 시험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네요. 자 파로 가면 파문 넘깁니다. 자 파생 체크하고 넘겨보자. 기본적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줘. 44쪽에 왼쪽 패권주의 패러다임 중요합니다. 팽배. 그 다음에 그 편견 잘 봐 얘들아. 편견은 이게 이제 그 한자를 잠깐 눈여겨보면은 치우칠 편자야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편자가 거기 밑에 있는
편제, 편중, 편파, 편파적, 편향, 편향적, 편협하다, 편애, 편식, 치우칠 편자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 거기 밑에 첫 번째 편제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게 96 수능에 출제가 됐고요. 다만 아주 이게 왜 골치 아프냐면 요 책받침을 쓰면은 이게 두루 편자야. 그래서 똑같은 편제가 나와도 정반대의 뜻이야. 요 위에 건 치우칠 편자고 밑에 건 두루 편자인데 요게 출제가 됐어요. 편제가. 치우칠 편자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밑줄 긋고 두루 편자는 두루 퍼져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똑같은 편제인데 정반대의 뜻이야. 한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골치 아픈 거죠. 자, 위에 다시 올라가서 편견, 치우칠 편자고 편력 봅니다. 자, 두루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편력이죠. 다음에 편제, 편중, 오른쪽에 편파적, 편향적, 편협하다. 자, 폐해, 저 밑에 표명 체크해도 드러내어 명백히 하다의 뜻으로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요. 오른쪽 푼푼하다가 있어. 요게 이제 99 수능 나왔을 때는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오답 지우기 방식으로 학생들이 그래도 거의 다 맞았습니다. 푼푼하다가 넉넉하다 뜻이야.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자, 이게 이제 메밀꽃 필 무렵하고 메밀꽃 필 무렵에도 있으니까 비형은 잘 정리해야 돼. 그 다음에 운수 좋은 날에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부사, 파생접사, 희가 붙으면 푼푼히가 되고 요건 넉넉히가 돼. 그런데 얘들아 푼푼이가 따로 존재한다. 푼푼이는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으는 것. 이게 푼푼이라는 거야. 적어도 오른쪽에다 따로. 넉넉히 푼푼히가 있지만 푼푼이가 따로 존재한다. 저 밑에 풍문. 바람결에 들리는 소문이야. 풍문, 소문. 피그말리온 효과. 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풍자, 피동, 피상, 피아, 피안. 자, 이제 히읗으로 가니까 다음 주에 끝나. 요게 그동안에 쭉 봤던 거야. 히읗. 함의, 함축적 의미죠. 저 밑에 합리화를 체크해줘. 합리화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치나 논리에 합당하게 하다. 경영의 합리화라고 나오죠. 그 다음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고 목적 달성에 편리하게 체제를 개선하다. 버스 노선 체계를 합리화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뜻이 있는 게 1, 2번인데 3번 봐. 그럴듯하게 세모꼴 이유를 붙이다.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다에다가 요경으로 나오는 게 더 많았는데 저거 아전인수하고 견강부회 뜻이야. 아전인수, 견강부회. 자, 넘깁니다. 46쪽에 가서 항간, 향배, 향방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 향유하다. 이건 2번 이상 출제됐어요. 향유. 해거리. 자, 오른쪽에 해로, 해학, 해후 중요하다. 해후.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뜻밖의 다시 만나기 때문에 자, 과거의 상황을 환기할 수 있다. 요게 공고 수능에서는 가장 어려운 28번 문제인데 해후하다 뜻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님의 침묵하고 김광규의 나뭇잎 하나에서는 과거 상황을 환기하다를 찾았는데 춘명곡이라는 가사에서 못 찾았어.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춘명곡 안에 상사하던 우리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재회야 얘들아. 해후하다는 재회하는 거야. 다시 만났으니까 과거 상황 환기가 당연히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공고수능 28번. 자, 행적 체크, 허구 체크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허식, 허왕, 혁신, 현란, 현실대응, 현실인식까지 이번 주에 공부를 해주고 밑에 네 문제를 푼 다음에 해설지 받아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자. 오늘 15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는데 사실은 28주 차에서도 15번 문제 동일계열, 동일위상, 동일범주 문제를 지난번 수업을 한 셈이야. 저 뒤에 17번 문제 50쪽에 가면 17번 문제 해설이 있어. 거기다가 동일계열, 동일이상, 동일범주. 그러니까 리버하고 스트림, 리블렛하고 스트림, 동일계열, 동일이상, 동일범주로
영어끼리 비교를 해야 돼. 빨간색하고 주황색하고 비교해야 돼. 빨간색하고 밤하고 비교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주황색하고 또 노란색하고 비교해야 돼. 주황색하고 또 밤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밤하고 낮을 비교해야죠. 그죠? 밤하고 낮 시간의 온도 차이가 어떤지. 자, 동일 계열, 동일 위상, 동일 범주를 비교해야 한다. 같은 식으로 문제를 낸 거야. 자, 그리고 50쪽의 그 문법 19번, 20번 중요하고 어휘, 속담, 한자성어 문제가 있고. 자, 51쪽부터 별표 쳐라. 이번 주에 반드시 해줄 일은 여러분들이 저 7쪽이 아니죠. 오늘은 9쪽에서 24쪽까지 푼 다음에 반드시 51쪽부터 66쪽까지 이 마무리 필살기가 얼핏 보면 지저분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합리적으로 공부하는 과정,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해서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저 앞에 6번에서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틀린 건 9번 쪽인데 6번, 9번. 더러 다른 반에서는 8번하고 10번도 좀 틀리기도 했었다라는 거야. 자, 최만식의 치숙을 보도록 하자. 최만식의 치숙. 그 추석 특강 때 했던 국어의 신 파이널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최만식의 치숙을 여기 가서 공부를 해도 좋겠습니다. 특히 A형 학생은 공부를 잘 해두도록. 국어의 신 파이널이 있는 친구들은 최만식의 치숙이 291쪽 44번 작품이야. 요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최만식의 치숙을 쭉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써도 291쪽 44번 작품이다. 국어의 신 파이널로 페이지 291쪽 44번 작품.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와 내가 봤을 때 이 아저씨는 치숙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래서 비판 풍자를 해댄다고. 그런데 독자들이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재수없어. 21살 청년인데 요 녀석이 독자 입장에서 보면 더 얄밉고 아주 미운 놈이야. 그래서 또 풍자 비판의 대상이 나라고. 그래서 나는 풍자 주체인데 동시에 풍자의 대상이기도 해. 동시에 풍자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수없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자, 밑줄 긋고 민상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가 어떻게 언어유희가 되지? 여기 구륙수능에 나온 건데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어떻게 언어유희가 될까? 유경아, 사회주의하고 막걸리가 어떻게 언어유희야? 자, 사회주의의 주가 술주자라고 답변한 아주 기발한 답변이 있었다. 선생님, 사회주의의 주가 술주자예요 그러는데 떼끼 사회주의의 주가 술주자 아니야. 민상아 딱 보면 이게 막시즘, 마르크시즘이야. 그래서 이 막시즘 막걸리가 되는 거야. 또는 말이냐 막걸리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막시즘 막걸리. 언어유희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구륙수능에 출제된 거야. 봉사탈춤을 해준 적도 있어요. 한번 구륙수능에 나왔다.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언어유희야.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뭐 말도 마시오. 자, 1인칭 서술자 관찰자가 지금 얘기를 해.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독자들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얘가 진짜 재수없는 녀석이야. 뭐 말도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쩌면 글쎄 내 참 내 원 신세간데 없지요. 자, 아저씨를 대하는 나의 냉소적 태도, 화자의 냉소적 태도가 나타나는 게 이제 7번 문제야. 자, 10년 적공. 자, 공을 들여서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에는 전과자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몹쓸 병까지 들었지요. 자, 폐병으로 앓고 누워있다.
이 신세를 해가지굴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 새방구석에서 사시장철들 밤이나 낮이나 눈 딱 감고 들어 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터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발막대 내저어서야 집건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지독한 가난이야 철빈이다. 서발막대 내저어서야. 자, 삼순구식 수는 10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30일 동안 여러분들은 90번 밥을 먹는데 30일 동안 9번밖에 못 먹는다. 찢어지게 가난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자, 여러분들 이쪽 벽 좀 봐봐. 서발막대 요게 한 발이야. 한 발, 두 발 서발막대로 벽을 이렇게 휘저어봐. 휘저어보면 살고 이게 살림이 있는 집은 막 마늘이라든가 실갈이라든가 이렇게 조리용 기구가 걸리게 되어 있어. 이게 부엌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서발막대를 휘저었는데 아무것도 안 걸려. 그럼 살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지. 그만큼 찢어지게 가난하다 뜻이야. 요거 삼순구식하고 동의어. 서발막대 내저어서야 집건물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자, 중략 뒤로 갑니다. 너 그런 경제학 사회주의 어디서 배웠니라고 아저씨가 너라고 묻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1인칭 관찰자야. 적어도 1인칭 관찰자다. 나는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나는 여기서 누구냐? 1인칭 관찰자야. 서술자이자 난데. 그런 경제학 사회주의 어디서 배웠니? 배우나 마나 경제라건 돈 많이 벌어서 아껴 쓰고 나머지 모아두는 게 경제 아니오. 그건 보통 경제한다는 뜻으로 쓰는 경제고, 경제학이니 경제적이니 하는 건 또 다르다. 자, 오타가 있어요. 하는에다가 딱 네모칸을 쳐줘. 10번 문제 관련이다. 여기 하는 요걸로 풀어야 돼. 경제학이니 경제적이니 하는 건 또 다르다. 여기서 경제학이니 경제적이니라고 말하는 건 또 다르다. 말하다, 이르다 이런 뜻이야. 말하다, 이르다 이런 뜻으로 정리하자. 다른 게 뭐예요? 경제는 돈 모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학이면 돈 모으는 학문이지요. 아니란다. 혹시 이제학이라면 돈 모으는 학문이라고 해도 근리할지 모르지만, 가까울 근자야, 가까운 이웃일지 모르지만 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란다. 아니 그렇다면 아저씨 대학교 잘못 다녔어. 경제 못하는 경제학 공부를 5년이나 6년이나 했으니 그저 무엇란 말이요. 아저씨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경제 공부를 하고도 왜 돈을 못 모으나 했더니 이제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랬군요. 공부를 잘못했다. 허허, 그랬을는지도 모르겠다. 옳다. 내 말이 옳아. 자, 여기서 나는 21살 청년인데 맨 뒤에 그 다이쇼, 일본인 주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사의식이 없는 부정적 인물로 나와. 이거 봐요 글쎄. 자, 서술자의 서술이다. 단박 꼼짝 못하잖나. 암만 대학교를 다니고 속에는 6조를 배포했어도 그렇다니까 글쎄. 자, 6조를 배포했어도 밑줄 긋고 여러 곳을 다 거쳐서 모르는 것이 없다. 자, 그 6조가 뭐 2조, 호조, 예조, 병조 그렇게 6조로 알고 있을 터인데 다방면의 경험이 풍부해서 박식하다 뜻의 관용어로 사용해. 필기하세요. 6조를 배포했어도 밑줄 긋고 다방면의 경험이 풍부해서 아주 박식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 6조를 배포했어도 그렇다니까 글쎄. 아저씨 왜 그러니? 그러면 아저씨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돈 모아 부자 되는 경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모아둔 부자 사람네 돈 뺏어 쓰는 사회주의 공부를 했으니 말이지요. 자, 지금 다이쇼 일본인 주인이 사회주의를 잘못 알려준 거야. 사회주의를. 근데 이제 이걸 순진하게 그대로 다 믿고 있죠. 너는 사회주의가 무얼로 알고서 그러니? 그러냐? 내가 그까짓 걸 몰라요? 한바탕 쭉 설명을 했지요. 내 얼굴만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누웠더니 퍼쓱 피쓱 한번 웃어요. 그리고는 그 양반이 하는 소리겠다요. 그게 사회주의냐? 불안당이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부자 사람 내 돈 뺏어 쓰는 사회주의 이렇게 알고 있다고. 너는 사회주의가 무엇로 알고서 그러냐? 내가 그까짓 걸 몰라요? 불안당이지. 아니 그럼 아저씨도 사회주의가 불안당인 줄은 아시는구려. 자 지금 대화가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돼. 내가 어째 사회주의가 불안당이랬니? 방금 그리지 않았어요? 글쎄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란 불안당이란 그 말이다. 그거 보시오. 사회주의란 것은 그렇게 날 불안당이여요. 날. 자 강세 접두사가 붙었어. 요즘은 개로 쓰죠. 개를 다 붙여도 돼. 개 불안당이에요. 아저씨도 그렇다고 하면서 아니시래요. 자 사회주의자에 대한 나의 부정적 태도가 압축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날 불안당. 요게 이제 8번에 3번 선택지하고 관련됩니다. 이해가 시방 입신결움을 하제나? 이거 봐요. 또 꼼짝 못하죠. 다 이래요. 글쎄. 아저씨 왜 그러니? 아저씨는 맘 달리 잡수시오.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냐? 걱정 안 되시오? 날 같은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나는 내가 걱정이더라. 나는 뭐 버젓하게 요량이 있는걸요. 자 요량 밑줄 긋고 원래 뜻은 앞 일을 잘 헤아려서 생각하다 뜻이야.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문맥으로는 식민지 시대의 현실적인 삶의 방법, 식민지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 아저씨도 자 요량이 있는걸요. 어떻게? 이만저만한가요? 또 한바탕 쭉 설명을 했지요. 자, 이 설명 내용은 이거야. 창씨개명을 하고 즉 일본식 이름을 갖고 친일적인 삶을 살겠다는 나의 계획을 말한 거야. 이 얘기를 다 듣더니 그 양반 한다는 소리 좀 보아요. 너도 딱한 사람이다. 자, 식민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아저씨의 비판적 평가가 있어요. 아니 어째서 딱하다고 그러시오? 자 중략 뒷부분.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론하고 말이다.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아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거린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가면서 꺼정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라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나의 물질적 욕망에 대한 아저씨의 비판이 이어지는데 그건 무슨 뜻인데요? 내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갈고 모든 생활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자, 나의 계획은 창씨개명을 하고 친일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게 좋잖아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봄에 내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나의 그릇된 가치관에 대한 아저씨의 연민과 이해가 이어진다. 다른 뜻이란요? 내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죠.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자, 다이쇼는 주인이고 일본인 주인. 이웃 내지인들하고도 좋게 지내야지요. 내지인들은 일본 사람들이야.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자, 답답하죠. 이거 소설을 읽은 내내 답답하지. 자, 무식하면 이렇게 용감해지고 누가 깨우쳐주지 않으면. 자,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뭐 윤직원 영감부터 해서 채만식의 태평천하 보면 알겠지만 친일파들도 진짜 많았다. 자, 6번 문제 조그만하게 별표하고 윗글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고 대답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1. 현실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지식인을 비판하면서 여기까지 끊어. 이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역사의 주체는 일반 민중들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 민중들이다 X합니다.
일제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민족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민족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X에.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못된 식민 정책에 동화되어 있는 나가 있죠. 나, 서술자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무능한 아저씨의 모습도 드러납니다. 3.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새시대 X에. 이거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시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새 시대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아저씨 모두 비판의 대상이다. 배우지 못했어도 생활 속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했다. X합니다. 자, 나는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가치관에 순응합니다. 지혜라고 할 수 없어요. 교육제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 잘못된 교육제도, 이 식민지화 교육이겠죠. 5번 가자. 일제시대의 왜곡된 가치관에 젖어있는 우매한 조선인의 모습. 세모꼴 딱 쳐. 이 조선인에다가 조선인의 모습과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당대 지식인의 모습을 풍자적 기법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정답 보이지. 독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 나가 더 재수 없지만 어쨌거나 아저씨도 자기 역할 못하는 풍자 대상이야. 그래서 이중의 시선이 있는 거야. 나가 아저씨를 풍자하는데 독자들은 또 나를 풍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 일제시대의 왜곡된 가치관에 젖어있는 우매한 조선인의 모습. 자, 나는 다이쇼의 신용을 받고 일본인 여자와 결혼해서 성명까지 갈고 모든 생활법도를 일본화하겠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식민정책에 동화된 인물이다고. 여기 아저씨는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 전과자가 된 후에 폐병까지 걸린 아주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지식인의 모습이야. 그래서 6번 답을 O로 해준다. 풍자 치숙을 알면 여기 6번은 딱 5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7번 대상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적 태도가 아저씨에 대한 나의 심리적 태도와 유사한 것. 자, 나는 아저씨를 아주 한심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서술자 나는 아저씨를 풍자 비판해. 등장인물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1인칭 관찰자니까 서술자가 상대방 인물을 아주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2002년도 화랑의 후예 거기서 딱 나왔죠. 2002년 화랑의 후예 거기서 이제 선택지에 나왔던 작품이 작년 6월에 나온 모래톱 이야기, 작년 9월에 나온 무진기행 A형에 나왔어.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작품 하나가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야. 그래서 카인의 후예 만약 EBS 밖에서 나온다면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자, 1번 가봅니다. 힘이다. 너희들이 가진 것도 힘이요 내게 없는 것도 힘이다.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밑줄 세고 약한 것이 문제다. 힘은 진리를 창조하고 변경하고 이것을 자기 집 문지기 개로 이용한다. 힘이여 저주를 받아라. 바비도 주인공이다. 바비도는 가래침을 뱉었다. 흉측한 힘은 낯짝에 검푸른 가래침을 뱉어 짓밟힌 자의 불붙는 증오심을 내뿜고 있었다. 자,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바비도의 의지 또는 바비도의 분노, 이걸 형상화하고 있다. 2번 자, A형은 별표천하 오상원의 유예는 이건 출제 가능한 작품이야. A형 학생들한테 오상원의 유예 다음 주에 시험을 볼 거예요. 30주차에서 이게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있는 작품인데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하겠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흰눈이다. 밑줄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자, 전쟁의 의미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구절이야. 밑줄 긋고 정리해.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자, 죽음을 맞이하는 주인공의 결연한 의식이 나타납니다. 의연함이 있어요. 의연함을 있는 그대로 서술자가 보여주고 있는 셈이야. 묘사로.
만도는 물기석을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 고이침을 풀어 헤쳤다. 오줌을 찌 깔기는 것이다. 겨우 거울면처럼 맑은 물 위에 오줌이 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뿌연 거품을 이루니 여기저기서 물고기떼가 모여들었다. 제법 엄지손가락만한씩 한 피리도 여러 마리였다. 피리. 한 바가지 잡아서 회쳐놓고 한 잔 쭉 들이켰습니다. 자, 자기가 지금 오줌 넣잖아. 굉장히 해학적인 생각이야. 술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군침이 목구멍에서 꿀꺽 가였다. 고기대를 자, 자기가 지금 오줌 넣잖아. 거기에 물고기가 모여들어. 그리고 야, 저거 잡아서 회쳐 먹으면 좋겠다. 자기가 싼 오줌을 먹고 있는 거잖아. 지금 굉장히 웃겨요. 해학적인 내용. 나 혼자만 웃기니? 자, 얘들아, 이거 해학적인 내용이 있는 거야. 군침이 목구멍에서 꿀꺽 하였다. 이 사람 좀 웃기잖아. 고깃대를 향해서 마른 코를 팽팽 풀어던지고 그는 외나무 다리를 조심히 딛는 것이었다. 자,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어 서술자가. 자, 순환 이대. 이 박만도는 징용에 끌려가서 한쪽 팔을 잃죠. 아들 진수는 6.25 전쟁에 참전해서 다리를 한쪽 잃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을 당한 이대에 걸쳐서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고등어는 아들이 들고 발은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면서 업고 건너죠. 따라서 이 외나무 다리는 두 부자가 극복해야 할 고난과 시련인데 결국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시련을 상징하기도 해. 작품 전체에서 그런 의미야. 작품 전체에서. 아버지는 팔이 없고 아들은 다리가 한쪽이 없으니까 자, 아버지가 아들을 업어. 그리고 아버지의 팔 역할을 아들이 하는 거야. 자, 요거는 선택지도 길죠. 그리고 답이 5번에 있으니까 얘들아 맞게는 해주되 시간을 빼앗겠다는 이런 걸 자폭형 문제라고 하는 거야. 자폭형 문제. 4번가. 자, 김정한의 수라도야.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결국 가야 부인은 온갖 집안 살림살이를 온통 도맡듯이 되어버렸다. 자, 책임도 늘어가죠. 지위도 이 가야 부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데리고 온 몸종을 인혁달처럼 키웠다. 3월이 9월이도 빨리 제 갈 길을 가야 된다고 하였다. 그녀는 종이라 해서 그녀들을 마음대로 부리거나 하시하지는 않았다. 자, 하시하다. 남을 얕잡아 낮추어보다 뜻인데 자, 아랫사람들한테도 인간적인 대접을 해줘야죠. 그게 이제 불교 용어로는 하심이라고 해.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심. 아래야 마음심이고 이건 하시. 아래로 낮춰보는 거야. 원래 마음이 너그러운 데다 신심의 탓도 있었으리라. 자, 종교를 믿는 믿음인데 길싸움철이 되면 그녀들과 한자리에 어울려서 일을 거들었다. 무릎 위까지 살을 드러내놓고 못이나 삼을 흠빨아가며 벼비쳐 이을 때는 시어머니의 눈이 둥그레지기도 하였지만 가야 부인은 새님들이 양반들이 타고 다닐 말이 없어진 처지에 상일이면 어떠며 즉 박일이면 어떠며 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론치를 일부러 비치기도 했다. 자, 가야 부인의 근대적 의식이 있죠. 주인공 가야 부인. 자, 깨인 사람이죠. 근대적 인식을 갖고 있는 주인공 이야기. 5번 그의 새 서방이라는 사람은 김동인의 감자다. 영감이라는 편이 적당할까? 요거 이제 서술자 개입입니다. 그보다 20년이나 위로서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민으로서 밭도 몇 마직이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둘 줄기 시작하여 마지막에 복녀를 산 80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김동인의 태영이라는 작품이 EBS에 있습니다. A형에. 자, 김동인의 태영은 A형 학생들은 정리를 해줘야 되고, 자, 복녀는 복받은 여자잖아. 복복자의 계집여자 이름 굉장히 좋죠. 근데 결국은 타락을 해가면서 활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왕서방에게. 그리고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에 가지도 못해. 그래서 반어적인 명명이라고 해. 복받은 여자 같지만 사실은 복이 가장 없는 사람이야. 복녀.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자, 세목골쳐. 서술자가 이 복녀의 남편을 풍자 비판하고 있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었다. 동네 노인의 주선으로 소작받게나 얻어주면 자, 게으름의 구체화. 자, 복녀가 타락하게 된 요인 중 하나인데 게으름을 구체화해서 소작농이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받게나 얻어주면 종자만 뿌려둔 뒤에는 후치질도 안 하고 김도 안 메고 그냥 버려두었다가는 가을에 가서는 되는 대로 거두어서
금년은 흉년이네 하고 전주집에는 가져도 안 가고, 자, 밭 임자에게는 갖다 줘야 되잖아. 수확을 했으면 가져도 안 가고 자기 혼자 먹어버리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한 밭을 2년을 연하여, 이태를 연하여 붙여본 일이 없었다. 아주 게으르죠. 이리하여 몇 해를 지내는 동안 그는 그 동네에선 밥을 못 얻으리만큼 인심과 신용을 잃고 말았다. 아주 개발시네. 자, 게으르고 무능한 복녀의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7번 답을 오로 하겠습니다. 8번 조그만하게 별표 치는데 8번은 이제 다소 문제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8번에다가 이렇게 좀 그리고 보기 옆에다가 중국인 악덕지주에 대한 복수. 거기 문서방은 이렇게 적어. 문서방의 역할. 어서 와. 논술이 몇 시에 끝난 거야? 6시 반? 자, 문서방 중국인 악덕지주에 대한 복수. 중국인 악덕지주에 대한 그 내용이야. 이게 있어야지만이 풀 수 있어. 물론 이 최서의 홍염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선택지들 사이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면 답은 나올 수 있어, 얘들아. 답은 나올 수 있는데 사회계열이, 연세대 사회계열이 지금 끝났나? 인문계열이 가장 늦게? 가장 아침에 본 학교가 어디야? 자연계열이었어? 아침이 자연계열, 낮에 사회계열, 저녁에. 그래, 저게 오늘 연세대학교 논술고사를 워낙 많이 보러 갔어요, 학생들이. 수능 전에 본 거 계속 있기는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수시 원서를 내고 나서 이게 좀 학교는 이상한 분위기를 타면 원서를 낸 건 낸 거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들떠 있어, 전부 다. 그게 경쟁률이 엄청 셈에도 불구하고 나 합격될 거야 이렇게 그냥 낙관적 희망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요소. 자, 좋아. 지금 8번 문제 한다. 8번 문제 보도록 하자. 끝까지 수능 대비해야 돼. 이때 놀기 쉬울 때 자, 복습 제대로 해주고 40여일이면 뭐 이게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야. 충분한 시간이다. 이걸 꼭 써놔. 보기에다가 문서방은 중국인 악덕지주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문서방이 여러 사람을 해치고 두 그림자 앞에가 섰을 때 앞에 섰던 장정의 그림자 세모꼴 쳐. 이 인간은 땅에 거꾸로 졌다. 그때는 벌써 문서방의 손에 쥐었던 문서방 동그라미 도끼가 장정인가의 머리에 박혔다. 도끼를 놓은 문서방의 품에는 어린 여자의 그림자가 안겼다. 용례가. 자, 중국인 지주의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참다. 소작연을 착취하는 악덕 지주를 처단한 것이죠. 그 바람에 모여섰던 사람들은 허둥지둥 뛰어버리고 혹은 뒤로 자빠져서 부르르 떨었다. 자, 도끼로 사람 죽인 거니까 아주 살벌하지. 이게 용례도 거꾸러지는 것을 안았다. 용례야, 놀라지 마라. 나다, 아버지다. 용례야. 문서방은 딸을 품에 안으니 이때까지 악만 찼던 가슴이 스르르 풀리면서 독사리에 올랐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슬픈 중에도 그의 마음은 기쁘고 시원하였다. 하늘과 땅을 주어도 그 기쁨을 바꿀 것 같지 않았다. 자, 딸을 구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인 악덕지주에 대해서 복수를 했다는 성취감도 있죠. 그 기쁨은 딸을 아는 기쁨만이 아니었다. 적다고 믿었던 자기의 힘이 철통 같은 성벽 세모꼴, 억압과 착취, 철통 같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요구를 채울 때 사람은 무한한 기쁨과 충동을 받는다. 자, 이 최학송, 최서혜의 작품, 이게 이제 억압받는 자의 복수극이 아주 많아. 근데 이제 이 최서혜가 그냥 자기가 겪은 일을 쓰기만 하면 소설이 돼버린다고. 바로 워낙 극적인 체험을 많이 해서 일제시대 때.
최학송 또는 최서해. 자, 여기서 이제 서술자이자 재수 없는 나는 주인이나 이웃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지. 기분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 지인들하고도 좋게 지내야지요. 이 말에서 1번은 추론이 가능해. 2번 문서방, 너는 주인의 비위를 잘 맞추면 그가 너에게 잘 해줄 거라 생각하지만 가진 자들은 세목골 악덕지주를 얘기하는 거야. 악덕지주들은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지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어. 자, 2번이 이제 다소 기본 지식,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게 문제가 좀 소홀히 냈는데 요거를 추가적으로 좀 넣어준다. 3번 나 부자들에 대한 악감정은 버리세요. 남의 탓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정해 살아야죠. 자,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고 창씨 개명해서 일본 이름 받아서 일본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그게 나름대로 계획이야. 자, 문서방, 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가난과 착취의 벽, 세목골, 거기 이제 철통 같은 성벽인데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연결해서 2번, 4번을 연결해. 그 여러분들 그 수능장에서도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보면 선택지들 사이의 연결관계는 아주 중요한 풀이 방법 중에 하나야. 2번이나 4번이나 유사하다 이렇게 연결해줘. 5번이 완전 터무니없는 소리. 2번, 4번은 근거 찾기가 어려운데 뭐 최서해 홍염도 덜어 EBS에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오래 없어갖고 아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아이가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가르쳐서 제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할 거예요. 자, 가르쳐서 X에 나의 입장은 대학교 교육받은 아저씨를 한심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야. 경제나 사회주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저씨의 생각은 틀렸고 자신이 훨씬 더 똑똑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라고. 그래서 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가르쳐서 X해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제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할 거예요. 이건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제 시문을 고려했을 때. 다음 9번 문제를 상대적으로 어렵다. 별표를 쳐놔. 9번 문제가 6번째, 7번째 이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윗글을 효과적으로 감상하기 위한 태도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공유하다 X해. 공유하고 극복 방안을 생각하며 읽는다. 자, 화자, 서술자 나는 시류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라서 부정적 대상이야. 그러니까 부정적 인식을 공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풍자 비판해야겠죠. 이 두 인물의 대화에서 보이는 심리변화 과정 X에 지금 가치관의 차이가 있죠. 심리변화 나타나지 않습니다. 3. 사건 전개에 따라 인물들이 자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변화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야 그냥. 4. 서술자의 독특한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며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생각하며 읽는다. 독특한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 당시에 이제 잘못 배운 식민지 교육의 노예가 된 사람들 이야기. 보편적 감정을 생각하다도 X. 5번 배경 상황과 비판 논조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돼. 논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며 읽는다. 요게 정답입니다. 나가 아저씨를 비판하고 있지만 나는 무지한 데다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현실 수능형 인물이야. 자, 무능한 지식인인 아저씨와 함께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다 라고 딱 정리해. 9번 답을 5로 정리하자. 10번 요것도 조그만하게 별표. 다음 중 하는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 경제학이니 경제적이니 말하는 건 또 다르다. 하는입니다. 1. 시험 끝날 때쯤에서 때 동그라미 일정한 시기에 이르다 이 뜻이야. 시험 끝날 때쯤 해서 시험 끝날 때의 시기에 이르러서 여행이나 같이 가자. 자, 수능 끝나고 여행 가세요. 한 개에 10,000원씩 하는 배를 사가지고 왔어. 10,000원 동그라미 치고 값이 어느 정도에 이르다 뜻이야. 3. 2시나 3시에 온다고 말하더니 결국은 안 오고 말았어. 자, 말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이야. 이렇게 문맥에 맞게 딱 고르면 답 3번. 누가 주인공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자 역할입니다. 역할을 하다. 모두들 말이 없었다. 늘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 표정, 태도 따위를 나타내다야. 늘 슬픈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여자는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10번 답을 3으로 하고 자 A형한테는 좀 중요한 작품이라서 정리했고 B형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채만식은 풍자. 자 김유정은 해악입니다. 올해 본범이 나왔죠. 그러니까 판소리 문체를 계승한 작가 중에 본범이 출제됐잖아. 이거 김유정은 해악을 계승한 작가야. 판소리 문체 중에 채만식은 풍자를 계승한 작가다. 그래서 여기서 이중의 풍자가 있는 거야. 내가 아저씨를 풍자하고 독자들 입장에서는 또 나를 풍자한다. 쌍벽을 이루는 작가니까 채만식은 이제 이 작품 이외에도 태평천하도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태평천하 그리고 따로 적어도 태평천하도 치수가고 태평천하가 A형에 있어. 그래서 A형 학생들은 다다음 주쯤 아마 모의고사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전 모의 수능을 볼 때 태평천하에 대한 대비도 해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학생들도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있고 내가 판단해도 올해 이제 국어가 가장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공부를 해라. 작년 경우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신문에서도 올 초에 나왔지만 사실은 그 수학하고 영어를 쉽게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 평가원이. 수학하고 영어만 발표를 했어. 그래서 문제지가 한 권씩 줄었잖아. 그게 수학 영어부터 줄이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고득점 면제가 없어진 건데 당연히 이제 국어나 뭐 사과탐도 마찬가지가 된 셈인데 그 국어하고 사탐, 국어하고 과탐은 쉽게 내겠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현재. 근데 이제 6월, 9월이 또 너무 쉬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평가원이 그 약속 3가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역대 수능 평가원 재활용한다. 둘째, 6월, 9월 평가원은 반드시 수능에 반영하겠다. 셋째, EBS 70% 이상 반영하겠다. 이게 2010년 이래로 쭉 지켜지는 약속인데 평가원에서 올해 확실하게 약속한 거 한 가지는 수학하고 영어를 부담을 줄여주겠다야. 근데 국어도 거기에 같이 끼워 넣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그 다른 수업에서 그 신문을 복사해서 준 적이 있고 그래. 수학하고 영어야 확실하게 쉽게 내겠다라는 것. 근데 이제 국어도 같이 쉽게 내라는 압력 속에서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그 B형이 뒤통수가 심했으니까 올해 뒤통수 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 명심하고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진행해 주면 좋겠다. 하여간 쉽게만 공부한 학생은 어렵게 나오면 확 망해버린다고. 근데 어렵게 공부한 학생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가서 잘 풀게 되어 있으니까 원칙대로 공부하자. 이게 가장 지혜로운 학생의 방법이다. 칠판 지우고 또 진행하겠습니다.